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천하라 서원구 목사입니다. 이 교계 소식으로 이번 40 총선에 이 자유보수 측에 큰 패배를 하고 나서요. 우리가 정말 점검과 반성, 미래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입장인데요. 자, 여기에 있어서 한국 교계의 원로 김진홍 목사님, 진보와 또 보수를 과거에 아울러서 이렇게 정치 관여도 많이 하신 분으로 이제 보수적인 원로 목사님이 한국 보수연합 시민정치운동기구를 창설하려 한다. 자, 이런 것을 아침 논단에 하시면서 오늘 또 5월 1일 날도 아주 그 중요한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참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면서 대여섯 분의 원로 이제 그 한국 교계의 한기총에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이런 분들, 또 총회장 하셨던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대여섯 분 정도 이렇게 길을 묻다 이렇게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런 것이 과거에는 이 한경지 목사, 김중곤 목사님, 또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이 중후한 한국 교회에 또 우리 민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분들의 원로의 말씀들을 참 이렇게 들어서 지도력을 하나 되게 했는데, 지금은 원로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기를 현역에 현재 현역적으로 건강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원로, 일원로, 그러니까 70살에서 이제 은퇴를 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76, 7세까지. 그 다음에 더 제1원로로 세대로서 이제 70대 후반, 그리고 80대. 자, 이런 그 원로 목사님들을 모셔서 두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셔가지고 정말 잘 듣고 활동하면은 좋겠다. 자, 이런 제안을 제가 하고 인터뷰를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참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계가 이 그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리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 너무도 많이 교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 목사 한국교회 한국보수연합 시민정치운동기구를 창설하려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 목사는 이렇게 어제 4월 30일 날인데요. 아침 묵상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그런 가칭 한국보수연합이라는 시민적 창설하려고 하면서 지난 그 선거에 패배한 것에 대해서 뼈아프게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통령실의 처신이나 국힘당의 쪽의 대처를 돌이켜보면 실로 아쉬운 점이 많았다. 관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왜 저렇게 질 수밖에 없는 처사를 골라가며 할까. 참 그렇지요. 안타까움. 그런 마음은 참 모든 그 이심전심 가졌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다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다. 하나 옷깃을 여미고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번 총선 결과는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결의의 장래, 이 결의의 장래를 염려하는 우리의 자신의 실력, 실상 그대로 드러난 것이기에 누구를 원망하고 규탄하는 데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소비해서는 안 된다. 참 옳은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져서, 자, 이게 우리가 실제로 진 것은 5%입니다. 실제로 보수들이 45%,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진보 자에서는 좌측에서는 50% 정도 이렇게 얻어가지고 5% 정도 진 것인데,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이렇게 목사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보수 세력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세 가지다. 첫째는 낙심하고 흩어진 세력을 한 곳에 모아서 조직하는 일이다. 둘째는 일꾼들을 기르는 것이다. 이 보수적 가치관을 지닌 청년 대학생들을 길러내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지요. 셋째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 보수 세력이 자긍심을 되찾고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전략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다. 정말 너무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참 이런 거에 많은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자, 그럼 첫째로 이 조직화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첫째, 이 조직화가 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이냐? 우리가 이게 뭐 선거철만 되면은 뭐 대선, 총선, 뭐 지방선거 그때만 되면은 반짝 뭐 이렇게 해서 들고 일어났다가 사그라지는 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조직화를 어떻게 이 보수 정치화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이냐. 우리가 이게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또 뭐 잘못됐다. 이런 고정관념은 이제는 벌써 던져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교회도 죽고 나라도 죽고 보수도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조직화에 대해서 한국 보수 세력의 치명적인 약점이 조직화의 역량이 부족하다. 보수 세력 안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보수가 이게 아주 흩어지는 거, 이 각자 개인 플레이, 제잘난 이런 행동, 이게 정말 교회나 사회나 이게 정치에는 그렇죠. 문제는 구심점을 이루어 조직화되어 세력을 떨치지 못한 채 제각겨떠져 있다. 보수 세력의 조직화는 네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이 조직화에 대해서 우선 첫째 228개의 행정단위 지역에 지역마다 정당의 조직 아닌 애국 세력을 모아서 시민운동 조직을 구축해야 된다. 자, 이거는 정강훈 목사께서 아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는 뭐 3천 뭐 5개인가 되는 것을 이렇게 시군구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228개 행정단위 지역이 있다네요. 시민운동 조직을 애국 세력을 모아서 시민운동 조직을 구축해야 되는데 시민운동 조직이 정당 정치가 아니라 시민 정치 운동. 야, 이게 시민 풀뿌리로 시민 정치 운동을 해야 된다. 전국의 228개 행정단위마다 보수 애국 세력을 발굴하여 풀뿌리 조직으로, 풀뿌리 나오네요. 풀뿌리 조직으로서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하고 이게 물과 영향력이 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저변 확대. 자, 이게 행정 조직마다 이 전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조직에 있어서요. 20대로서 80대에 이르는 세대별 시민 애국 운동에 헌신하는 조직. 이게 최상부에는 한국 보수 원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보수 원로에 같은 상설 조직을 하고 그리고 직능별로 조직을 구축하는데 직능별로 그러니까 어떤 직임을 하고 있는 한국 보수교회연합, 보수청년연합, 대학생연합, 의사연합, 이 직능별이죠. 노동자연합. 자, 이런 별로 연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넷째는 기존 정당들과 연대 교류를 해서 밉든지 줬든지 국민의힘이나 통일 애국당 같은 조직들을 존중해서 빅텐트를 하자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대화를 통로를 열어두고 관계를 긴밀히 해야 된다. 자, 이게 정말 어떤 때는 각자 정당으로 당을 보수당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제 시기에 선거체가 되면은 이 빅텐트 속으로 하나의 대화의 통로를 열어서 긴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한국보수연합 관련된 글을 계속 쓰겠다. 한 10회 정도 쓰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5월 1일 노동절 날 이렇게 이께서는 저도 한번 둘의 마을을 찾아가서 이런 참 한번 어려울 때 우리가 광장에 어려울 때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변호사
이성희 변호사님과 한번 가서 찾아뵌 적이 있는데, 자, 오늘 아침에 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뭐 이렇게 45% 대 50% 불과 50% 차이로 우리가 안타깝게 졌는데 넉넉히 대처하기만 하면은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수치다.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니탄했다 할 때가 아니고 용기를 내서 복도도 주고 난국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남 탓은 하기 쉽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되어서 나갈 것이냐. 참 이런 점에서 어른다우네요. 자,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1964년도입니다. 미국의 이 보수, 그러니까 공화당이죠. 보수당이 이 완전히 그 패배를 해갖고 그렇게 해서 16년 후에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인재를 찾아내 가지고 이 공화당을 살린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그때 이 보수 정당 공화당이 베리 골드워터가 후보였는데 민주당 후보 린던 존슨에 완전히 패배를 해서 44개의 주에서 뭐 이 승리를 민주당이 44개 승리하고 공화당은 6개 주에서만 승리해서 지금 상황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으네요. 승리해서 대참패했는데요. 득표율에서도 여기는 민주당이 61%, 공화당이 38%, 아주 절반으로 대참패를 했네요. 우리나라보다 더 참패를 한 사실이죠. 득표율도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데 문제는 참패한 공화당이 허둥지둥하지 아니하고 패배의 원인을 심층 분석한 후에 16년간을 묵묵히 노심초사 묵묵히 견디며 보수 재건을 했다는 겁니다. 탑을 쌓아 올리듯이.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 재건을 이끈 젊은 지도자 윌리엄 버클리가 패배에 직면하여 다음같이 발언을 했는데요. 자,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나는 골드워터의 패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충격적인 참패 이후 극심한 혼란이 뒤따를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패배는 앞으로 맞을 어느 위대한 11월의 그날로 열매를 맺을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때부터 씨앗을 뿌리자. 패배를 열매를 다시 승리의 열매로 그때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시하자. 그 당시 미국의 보수 진영은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데 신속히 골드워커는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에서 다음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누굽니까? 그 위대한 미국의 그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그 연예인 그 대통령 그 대통령이 일어났죠. 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골드워커는 패배를 인정하면서 동료 보수주의자 여러분, 우리가 공화당을 제대로 세우기 위하여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바로 그 일에 바로 착수합시다. 그 연설이 있었던 날 저녁에 낙선한 후보자 골드워터는 공화당의 젊은 보수주의자를 조직할 것을 주문했다. 그래서 미국 보수주의자들을 행동 조직이 최초로 결성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16년 후에 완전히 보수가 장악을 하고 이렇게 탑을 세워서 마침내 이 보수적인 건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미국을 이끌어오게 됐다 하는 이런 제 말씀을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이 조직화하고 정말 그리고 일꾼들을 기르는 일, 그리고 전략 기술을 개발하는 일, 정말 좋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전 보수 교계의 우리 민족의 정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홍 목사의 말씀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